지민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보여주는데 학교에서 글루건으로 손이 딘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얘기를 못하고 물집이 나서 터질 때까지 손을 계속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아이가 혼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그렇죠. 얘기를 해야 돼라는 그렇죠. 거를 아이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었거든요. 자, 다음 댓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아이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이 압수를 하셨는데 네. 그걸 또 분실을 하셨대요. 아, 선생님께서요? 아이고, 아. 혹시 이것도 공지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하셨는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선생님한테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그래요. 실제로 정말 많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는 일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2014년부터 공지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네. 규정을 했습니다. 아, 공지에서요? 그전에는 교사가 직접 개인이 보상을 다 하셨대요. 보상하셨죠. 네. 지금 공지가 하는데 단 이 요건들이 있어요. 네. 보면은 휴대전화 수거가 교사의 그냥 개인적인 너 이렇게 내놔 이게 아니고 학교의 방침에 의해서 된 경우고요. 네네. 또 그 보관 장소에 잠금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액 우리 아까 안경 얘기했지만 네. 가격이 좀 정해져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사용한 건 빼야 아. 되겠죠. 네, 그리고 한 학교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솔직히 네. 선생님이 휴대폰을 압수를 한 건 이유가 있어서 압수한 아,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이걸 만지고 있으니까 너 이거 개똥이 너 일로 갖고 와. 개똥이다 깜짝 놀랐어. 갖고 와. 그래서 압수했어. 네. 이게 없어진 거야. 네. 의원이 이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네. 선생님한테 좀 얘기 좀 해서 그냥 뭐 저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보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긴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람 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는 것도 뭐 요만큼 핥혀도 법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서로 이제 얘기하고 서로 간에 풀어가는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학교 안전 공조회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 네. 잘 활용하자 요 네. 얘기지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핸드폰 수거를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 건 보상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몰래 숨겨놨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몰래 하려고 아까 그렇게 그렇죠, 했다가 하는 경우에 없어졌어. 그럼 이거는 보상을 해당 못 사항이 받는 겁니다. 없다라는 네. 거 기억해 두세요. 그 아들 둘님께서 어린이집에서 물려와서 멍도 들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옮긴 지 1년 지났는데 흉터가 남았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상으로는 맞는데 네. 뭐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상처로 인한 것이면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입증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쳤을 거니까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더 이상 청구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 쓰셨다면 했다면, 어렵습니다. 네네. 어.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박미리님. 아, 네, 당연히 학교 관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네. 기숙사도 포함이 될 겁니다. 아, 네.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네요.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네. 그 학교마다 또 규칙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네, 오늘은 정말요. 이 네네. 댓글이 본물이 터졌습니다. 아, 네. 저 잠깐 보험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저희 지금 자꾸 상담해드리는 보상됩니까? 거. 예, 가능한가요? 네네, 고객님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한도가 얼마까지죠? 정말로 우리 고객님의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일단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들을 셋을 데리고 있는데요. 네. 좀, 큰애는 예전에 어릴 적에 좀 보내서, 못 모르고 보내서 그냥 보냈었는데, 이번에 지금 둘째하고 셋째가 태권도를 보내달라고 자꾸 이렇게 많이 쫄아놓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뭐 듣기로는 태권도 이제 무슨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고요. 보내달라고는 하는데 또 심하게 다친 애들은 뭐 깁스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해서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든 어머님들이 아마 다 궁금해 하셨을 텐데, 네. 오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님.
계속해서 방송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새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태권도 학원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학원이다, 스포츠 학원. 많이 보내요. 그럼요. 뭐 맞아요. 농구 교실이다, 네. 뭐 테니스 교실이다. 줄넘기도 있어요. 줄넘기 학원이다. 네. 그리고 내가 그 거의 대부분 격투기 쪽은 잘 모르시죠? 제 알기 전에 태권도 선수였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요? 격투기 선수들 중에 이제 사범님들이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까지고 다치고 아, 찰바상 그럼요. 그런 거 있으면 네.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리액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럼 별거 이거거든요, 아니고 거의. 이 정도 가지고 거의 뭘.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화 오신 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네. 진짜 이럴 때 어떤 점을 좀 챙겨야 될까요? 네. 이런 태권도 학원이나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 거는 체육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 배상 책임 보험이 또 가입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학원은 그 보험에 가입이 당연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전화 주신 어머님은 네, 일반 네. 학원, 수학 학원이나 뭐 영어 학원 이런 데 보내다가 네. 태권도 학원 보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본 건데 반대로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뭐 수학이나 영어 학원 그러니까 그런 일반 학원에서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그 수학학원에서 장난치는 남자아이들, 문제 풀기 싫으니까 괜히 친구들하고.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요, 학원 안전공제가 네.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학원들도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아니, 저기 저희가요. 뭐가 나오는데? 네. 여기 있어요. 학원 안전사고 보상 적용 학원이라고 해서 아, 네. 이 증서, 가입 증서. 아, 저게 가입 증서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밑에 보면은 네. 보험 가입 기간이 되어 있어요. 네. 확인해야 근데 되겠구나. 요 기간에 벗어나 있고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면 네. 또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없거든요. 거죠. 이게 이제 보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의무 네. 가입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의무 가입인데 이걸 안 하면 이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데 뭐 형편이 어렵고 이게 다 관리 감독이 아무래도 소홀할 수 네. 있어서 예, 예. 자, 한 번은 이제 보내시면 특히 이제 운동 보내실 때 꼭 물어보셔야 되고 그렇죠. 학원을 보낼 때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이 이런 거 가입돼 있나요? 하고 이제 학원 한번 쓱 둘러보시고요. 그렇죠. 저거 네.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네네. 그 확인해야 학원장님들께 되겠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액자에다가 좀 걸어서 해서 붙여놔 입구에다가. 네. 그리고 어머님들 학원 보내실 때 한 번쯤은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 공부하고 있나 네. 아니면 체육 활동하고 있나 보시면서 액자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기간 한번 보시고 아니 근데 이게 체크하시기 사실은요 바랍니다.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기간이 예를 들어 뭐 계속 제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이거 바꾸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구두로 한번 확인해서 물어보는 여쭤보는 것도 예, 맞는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너무 가서, 싫어하실까요? 혼자 가셔서 물어보시기에는 또 그것도 생뚱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학원 애들 묶어서도 많이 보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 분 같이 계시면 어머 선생님 우리 학원에 이런 것도 있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네네. 선생님께서 있으면 어머 그럼요 말씀하실 거고 아니라면 들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까지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외의 네. 경우를 빼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건물에 한 층 정도밖에 안 쓰는 경우도 많고 네. 뭐 그냥 한 칸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네, 해당 사항이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해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 학교랑 좀 다른 게 학교는 이제 등하교 경우에도 전부 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독 건물이라면 그 담장 내까지. 네. 그다음에 복합 건물 이제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그 층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층계에서 벌어난 사고, 학원 시설 내에서 벌어진 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사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네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셔틀버스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아, 셔틀버스 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학원에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그걸 타고 오는 경우 벌어진 사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자, 네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 차 타면 뭐 해야 되죠? 안전벨트. 안전벨트. 그렇죠. 안전벨트를 안 매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지, 책임을 제한하고 네네.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안전벨트가 뭐 이렇게 없거나 느슨하게 되었거나 고장나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이런 거 좀 뭐 고쳐주세요. 네네. 이런 버스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모님들이 요구하셔야 사실 사고라는 게 나고 나면은 나만 그럼요. 손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시고 네. 아이에게도 갈 때 안전벨트 꼭 매라. 매라라고 네.
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딸은 학원 버스가 급정거할 때 아이고.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이럴 네. 때도 학원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책임이 있고요. 네.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매서 사고가 좀 커졌다면 이제 보상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네. 네, 보상 책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애들한테 우리가 집안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탈 때에도 안전벨트를 강권하지 않는 부모님이 되게 많은데요. 맞아요. 이것도 평소에 네. 딱 습관이 돼야지만 애들도 학원에서 하게 되는 건데 특별히 학원 버스는 뭐 이렇게 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형 버스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렇죠, 많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인원도 굉장히 많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늘 이걸 착용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지침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요새 애들이 학원을 하나 다니나요. 맞아요. 이동하잖아요. 여기저기. 예, 그래서 그 안전에 관련된 벨트 꼭 착용해라. 영어로 fasten your belt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영어 좀 하죠. 아, 영어 네, 좀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또 네. 이제 학원에서 이게 뭐 잘 되어 있는 학원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자꾸 뭐 운전기사분의 책임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 많아요. 또 기분 상할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소송의 어려움이 뭐냐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 뭐 학원이 영세한 업체여서 할 수가 없다거나 네. 뭐 이럴 경우 보험이 아닌 한은 참 보호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정말 정보를 알아야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예방이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을 네.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금방 지나간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아이가 형하고 같이 방방이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골절됐대요.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웃겨서 네. 웃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아니, 웃어요. 그 방방이 타다가 이런 진짜 거는 많이 누구 많이 책임이냐. 다쳐요. 진짜 많이 그거 작년에 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방이? 이런 놀이시설을 네. 줄 때 허가나 뭐 이런 관리를 하는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업체들이 영세하고 그렇죠. 이걸 감독할 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건 이 시설을 할 때 사실은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공제를 만들어서 네.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시설에 보내실 때 부모님이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시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도 과연 정말 이게 안전 기준이 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네. 보셔야 돼요. 야, 자, 이거 네네. 전염병도 야, 보상이 되나요? 전염병. 저 진짜 궁금하다. 전염병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전염병의 경우에 당연히 보상하는데 국가와 학교하고 책임이 됐을 때 국가가 아마 먼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시면 바로 할 수 있고요. 학원 안전공제에 당연히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네. 가능할 겁니다. 하긴 뭐 이 식중독 전염병 같은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요. 네, 저희가 네. 옛날에 식중독은 찾았던- 급식으로 하는 거 당연히 네. 보상이 네, 가능하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르스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정도의 전염병이 아니라 애들끼리 뭐 하는 열병 같은 거 있어요. 그런 수두 것도 전염병 전염되는데. 네. 그런 경우 전염성이 있는 병 말씀이시죠? 네, 네, 거죠? 네. 네. 아니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문자 좀 잠깐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그 놀다가 네. 하는 그 안전 규정에 대해서 네. 그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지나갔는데, 네 방과 후에 놀다가 다치면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라고 그게 학교 규정에 써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규정에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경우에 그 업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오늘요, 지금 이미 배우는 님께서 오늘 타방송 토크쇼 봤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부모에게 정말 알찬 정보입니다. 아, 꿀팁이죠. 너무 저희들이요 중요하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그래요, 어머니. 월화수 지금 그럼요. 계속 알찬 정보가 나오고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저희 쏟아집니다. 맞아요. 채널을 놓치시면 돌리시면 안 후회합니다. 뭐 됩니다. 정보민님, 도윤맘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오늘 네. 너무 좋은 방송 다 네. 감사하다고 변호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댓글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금희 누나를 보지 말고 옥동자를 보세요. 아니, 네. 아니 이금희 선배님 방송은 이미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 웃자고 한 얘기지 그거 죽자고 된 빕니까 또 그렇게? 아, 그래요? 네. 아, 방과 후에 예. 학교 체류 시간이 통상 시간보다 길면 보상이 안 된대요. 방과 아마 후에도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이 놀다가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등하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네. 방과 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방과 후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체가 하는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되고요. 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상이 가능할
그렇죠. 방과 후 수업하고 그냥 방과 후에 노는 건 다르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오늘도요, 정말 한 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댓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계속 댓글 보고 있었는데요. 댓글이 안 보여요. 댓글이요. 네. 왜냐하면 전에는 네. 두세 줄 정도 왔는데 지금 5줄 꽉꽉 채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상담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오늘 정리해드렸던 대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공제회.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학원 안전 보장회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그 루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눴던 댓글창 먼저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 짱! 저희 아까 네. 그 댓글 중에서 뭐 네. 정신적인 피해 같은 네네.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심리치료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으면 이것도 다 보상이 된다는 거 답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아이가 남의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월, 화, 수요일 9시 40분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유용하다. 학교 안전공제회 체크하세요, 여러분. 학원 공개. 네. 그리고 그 가입 증명서. 가입 증명서 많이 가입 증명서 오늘 가서 볼까요? 보시기 바래요. 기간도 보고요. 네.